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우리 기술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주주분들 좀 많이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추세 자체가 깨진 시점으로부터는 음봉이 딱 이틀 빼고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일 동안, 자, 양봉이 딱 두 번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든, 피로감이 쌓이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데, 자,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안 되죠. 보통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은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대차 상환인가? 라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일단 좋은 뉴스들은 나왔습니다. 데미카드 원전, 요게 원래는 최근에 이제 A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정부가 다시 한번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원전으로 좀 밀고 있나?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원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형성이 됐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기술의 세력들은 결국 남아있는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 주가를 올린다라는 요 스토리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하락할 만큼 했어요. 제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인 딱 17,000원 라인을 제가 많이 강조드렸었죠.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자. 근데 지금 일단 그 라인에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맞아요. 자, 더 내려간다라면 세력 입장에서도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기에는 돈이 많이 들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는 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국 가야 하는 이유가 전환사채 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 관점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힘드신 만큼 제가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결국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있어서 자, 이유가 존재하죠. 자,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이것만 알아도요, 일단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자,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빠졌다. 지금 마이너스 43%예요. 진짜 힘들 거거든요. 사실 세력주든 수급주든 혹은 가치주든 시대를 만나면은 결국 갑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효성중공업이죠. 자, 많은 분들이 효성중공업이 이때를 보시게 되면은 요때예요, 요때. 요때 지금 위치에 생각하시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를 확대해서 봐볼까요? 자, 얘도 46만 9천 원 찍고 저점이 거의 23만 원까지 왔었거든요. 자, 이거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효성중공업이 코로나 때 가장 저점 찍었을 때가 8,500원이에요. 자, 8,500원짜리가 486만 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500만 원 찍었죠. 자, 말도 안 되게 갔는데,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 하지만은 시대를 만나면 이렇게 강력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기술 역시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 도움되신 분들은 뒤에서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 자, 기회라는 말보다 힘든 만큼 우리 자, 화이팅 해보자. 자, 댓글창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해요. 자, 집중해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제 공매도예요. 자, 공매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무려 6%에 대한 매매 비중이 있었고 최근에 계속해서 공매도가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3%에서 4% 이상의 매매 비중이 찍히면서 이게 3일 이상 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면은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거의 그런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세력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하락의 주범은 즉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매도 수량이 즉 공매도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나마 최근에 계속해서 파란 날이 많았는데, 최근 5일 상으로는 어때요? 하루 빼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 말은 실제로 이 외국인 수급이 과연 숏 커버링인가 아니면은 진짜로 매수에 가담을 한 건가? 우리가 이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자, 테큐잉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얘 보시게 되면은 10월 중순부터 작년이에요. 작년 10월 중순부터 외국인 수급 엄청 좋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 10월 말부터 계속 11월 말까지 미친 듯이 빠집니다. 자, 근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집하나? 자, 외국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신뢰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대차 잔고를 봐야 되죠. 자, 이 대차 잔고의 흐름, 이게 테크잉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대차 잔고가 줄어들죠. 이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예요? 주가가 내려간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숏 커버링은 제가 뭐라 그랬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대차를 상환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숏 커버링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보통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숏 스퀴즈라고 말하죠. 자, 이거는 현상이에요. 공매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숏 스퀴즈와 숏 커버링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상황은 똑같아요. 대차를 상환하는 건 맞습니다. 이 상황이 동일하나 현상은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대차 잔고. 그런데 얼추 봤을 때는 상환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대로죠. 최근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죠. 아, 정말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일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자, 고점 대비 절반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세력주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보통 상승했던 구간에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자, 실제로 우리 기술 역시도 그 위치에 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제 여기까지 17,000원 구간까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아쉽게도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왔고, 자, 한 번의 이탈이 더 있을지언정, 자,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부터는 진짜 중요한 위치에 온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뉴스들이 아까 있었죠. 대미 투자 카드 원전 수출. 이게 일단 1순위로 좀 진행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자, 미국의 첫 SMR이 테라파워. 자, 한국의 원전 기술을 사들였다. 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실제로 사용한다라는 내용들이 이게 진짜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결국 시장의 이제 기세, 분위기가 원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거든요. 자, 기사는 요거예요. 자, 검은 월요일이 오거든 줍줍하세요. 자, 59만 전자 400만 릭스. 자, 일단은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요. 자, 1순위.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가려면은, 자, 미국의 빅테크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기준으로는요, 아마존 역시 전년 대비 40%, 구글은 35%, 메타 45%, 마이크로소프트 30%, 전부 다 투자를 어쨌든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왜 계속해서 증시가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다라면,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아요, 지금. 자, 왜 안 좋을까요?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나왔죠? 자, 이란, 미국,
중동 전쟁 때문에 원유 선물, 즉 기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안 좋았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중심에는 결국 전력이 필요하다. 요겁니다. 자, 노무라 증권에서도 말하기를 결국 전력이 받쳐줘야지 계속해서 AI 수요가 받쳐지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은 얘가 결국 핵심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려면 결국에는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흐름을 이어가야 되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특징이 있어요. 정확하게 60일 이평선 위에서는 항상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와줬거든요. 자,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매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세는, 자, 하단 추세가 일정하게 맞춰져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순간적으로 이탈이 될지언정, 자, 얘도 보세요. 자, 이탈하더라도 봐도 회복을 해주죠. 이탈하더라도 어쨌든 버텨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 역시도 제가 아까 말했던 세력주의 특징,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는, 자, 한번 밀리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있어줘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 자리는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여기서 돈을 썼잖아요. 돈을 썼기 때문에 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매번 말하는 끝은 뭐예요? 광기 구간이에요, 광기 구간. 자, 얘가 또 세력주라는 흐름이 사실 최근에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여기서 매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저 거래량이 터지고 얘도 터지고 얘도 터지고, 얘는 시작을 알리는 거래량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말라가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매집이 잘 됐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작년에 상승률 1위 종목이었죠. 얘도 어때요? 저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건, 자, 매집이 잘 됐죠. 자, 휴림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죠. 요렇게.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자, 이때 거래량이 터져준 건 뭐예요? 자, 마지막 세력들이 광기 구간을 연출해 주면서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렇다면 우리기술 역시도 무조건적으로 이 자리가 좀 나와야지 세력들이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무려 5조 썼어요. 5조. 4일인가 5일 동안 5조를 썼기 때문에, 자, 이 많은 돈을 써서 올렸다는 거는 끝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끝이 지금 당장 매달 매칠 얼마입니다. 이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환 자체에, 자, 일정이 11월 27일까지 남아 있잖아요. 이때 580만 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1100만 주인데, 자, 이번에 공시 나온 거에 몇만 주였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0만 주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자, 맞네요. 일단은 50만 주 상장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17회차 자체도 물량은 대략 한 250만 주예요. 그 중에, 자, 50만 주만 이번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죠. 여전히 갈 길이 멀고요. 원전에 대한 호재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결국 AI가 계속 가려면은 빅테크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 빅테크들이 투자를 지속하려면은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발전소가 필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에 원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의 SMR 역시도 한국의 원전 기술을 사들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제로 17일 날 나온 거죠. 자, 오늘 나온 거예요. 오전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원전의 흐름이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게 공매도 상한이 아니라 진짜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위치는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자, 힘든 구간이지만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영상 정말로 좀 도움됐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화이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 구간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효성중공업 보여드렸죠? 8,500원짜리가 거의 500만 원 갔어요. 자, 단순 계산해서 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갔어요? 486만 원 갔습니다. 자, 진짜 말도 안 되게 갔죠. 거의 500배 가까이 간 건데, 자, 이런 종목조차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지금은 굉장히 미비해 보이는데요. 확대했을 때. 자, 이 구간과 이 구간. 자, 마이너스 50% 구간이에요. 자,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됐어요? 버티신 분들이, 물론 못 버티신 분들이 대다수겠죠. 하지만 이런 인내 과정이 있어야 이런 구간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기술 역시도, 자, 제가 가치주로서 우리 기술이 앞으로 매출이 잘 나와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는데, 결국 전환사채 팔려면은 주가를 올려야 된다. 자, 그리고 돈을 썼으면은 끝을 봐야죠. 그 끝은 광기 구간입니다. 자, 광기 구간까지 힘내시고 버텨질 수 있도록 자, 영상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힘든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신다라면 당연히 투자 아이디가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현재 노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자, 삼성전자가 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게 되면요,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P5, 이 평택 5공장이죠. 여기에 160조를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AM 대량 생산을 위해서죠. 즉, 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제 루빈이요, 차세대 GPU죠. 자,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M4입니다, 4. 자, 그렇다면 일단은 SK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업계 1등으로 올라가려면 자, 굉장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렇다면 어디다 투자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겠죠. 160조를 일단은 설비라는 거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설비일까를 고민해 보시면은 실제로 그 해당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요겁니다. HBM4에 대한 수율 개선, 즉 후공정 장비를 말하는 거죠. 후공정 장비는 자, HBM이 완성된 직후로부터 그 해당 HBM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를 해준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요, 요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자, 사이클이 온 작년 9월부터 봤을 때 대략적으로 올라간 상승률이 한 300% 돼요. 한 4배 간 거죠. 자, 근데 같은 시기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올랐던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ISC란 종목인데 얘가 작년 9월부터 저점 대비 고점이 얘는 거의 500%예요. 삼성전자 아까 300% 정도 됐죠. 얘는 한 500% 갔고, 더 많이 간 종목 한번 보여드리면 HMX라는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900% 갔죠. 자, 삼성전자 300%갈 동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대략 한 500%에서 많게는 900%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160조를 투입한다라고 해. 어디에? 자, HBM 설비 쪽에. 즉,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뜻이고, 자, 삼성전자가 실제로 160조를 설비에 투자한다면 어떤 장비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후공정 장비, 수율을 올리기 위한 장비 회사. 우리가 이거를 추적해보면 투자 아이디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집중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일단 기존의 M 같은 경우는요, 현재 HBM3가 메인이죠. 얘는 12단까지 D램을 이렇게 쌓죠. 1단부터 12단까지 위로 쌓습니다, 수직으로. 그런데 현재 후공정 장비의 문제가, 자, 만약에 12단까지 쌓는 과정에서 2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12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패키징 완료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위 말해 불량이라도 알 수가 없고, 그 완성품을 불량에는 그냥 전량 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의 이 회사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자, 1단 쌓고 테스트가 가능해요. 2단 쌓고 검사하고요. 3단 쌓고 또 검사해서 만약에 3단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요거 제거하고 새 거 다시 갈아 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엄청난 수율의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특히 HBM4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HBM4 같은 경우는 16단까지 샀죠. 당연히 앞으로 이 장비가 계속해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이크론은 현재 퀄 테스트 진행 중인데, 자, 상식적으로 업계 1등, 2등이 사용해요. 자, 업계 3등.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자, HBM 3사가 모두 이용한다라면은 앞으로의 극단적인 매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자, 슬슬 바닥에서 좀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누군가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 보통 종목으로 선정하실 때 꼭 세 가지를 체크해 보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 차트 중요하죠. 자, 결국 우상향이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수급이에요. 수급은 결국 주포가 외국인과 기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매수에 가담하는지, 세 번째는 재료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두 부합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이 거래량의 주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입니다. 신기한 건 수급주의 특징, 이들이 들어오면 개인들은 매도가 나와준다라는 건데, 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들은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매수에 들어오죠. 앞으로 매출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가격은 저평가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차트를 본다라는 건 일단 추세가 하방 추세에서 돌아갔어요. 요거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재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을 만한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건데, 결국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크론까지 이 장비를 사용한다라면은, 자, 앞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항 라인인 요 100% 구간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장대 양봉 한 3번이면은 돌파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라인은 바로 역사적 신고가. 요 라인은 대략 한 3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최종적으로 500% 이상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이 나올 게 너무 눈에 보이죠. 자,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렇다고 우리 기술 전량 매도하시고 혹은 정리하시고 진입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기술은 자, 광기 구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축제라고 표현할까요? 이 축제를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렇죠? 아직 원전 섹터가 끝난 것도 아니고 결국 AI에 관련된 섹터들은 빅테크들의 투자가 진행되는 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연출될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다 사용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게 너무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소액 정도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력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인생 바꿔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전재산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도 못 드려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지만 정말 소액만큼은 꼭 매수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올라갈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 이쪽으로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한 겁니다. 두 글자 우리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안내 드려볼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술의 이제 추가 매도 타점까지도 영상을 통해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 기술이 변동성이 심하죠.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한 2시간 있다 여기가 있으면은 제가 추천해드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좀 추가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우리라고 남겨주시되 뒤에 숫자 1도 같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요 500%가 예상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요것도 안내는 드릴 건데, 자, 추가적으로 상황이 왔을 때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실시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 구독자분들을 해드리는 만큼 해주셔야 되는 게 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이 5월 17일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자,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요 500% 예상되는 종목 반도체 장비업체 요거부터 안내 드려볼 테니까 늦은 저녁까지는 안내 드려볼게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죠?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졌고 거래량의 주체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었고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너무 좋아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마이크론까지 퀄테스트가 완료가 된다라면은 자, 글로벌 HBM 3사가 모두 이 회사의 장비를 사용한다. 매출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너무나도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만큼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자, 저점 대비 고점을 연결했을 때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 도달을 했고 그 라인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17,000원 라인이 기준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장이 미장도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자, 돌아오는 월요일에 일단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은 최근 5일 동안 하루 빼고 매수는 들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긍정적인 요소이고 세력주의 특징인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 앞전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요 위치에 온 것 같아요. 요 위치. 자, 한번 심하게 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자,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해주고 나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다시 한번 위로 살짝 돌아가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0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자, 다시 한번 쌍봉 패턴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쌍봉 패턴 이후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일정상 결국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가왔죠. 자, 원전이든 LNG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결국 원전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 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됐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 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결국 주식이라는 게 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종목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재료이다. 혹은 종목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세력주라고 말했지만 세력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술은 충분히 그 이유와 목적이 존재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환다체 일단 50만 주 상장 공시가 나왔는데 자, 결국에는 여기서 상장이 됐으면요. 자, 맞아요. 조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상장이 됐다는 거는 올려치기해서 팔 수 있는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자, 외국인 수급을 한번 믿어보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